안녕하세요, 가성비용과장입니다. 오늘은 K8의 가격표가 공개돼서 어떤 트림의 옵션이 가장 가성비 옵션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계약은 3월 23일부터니까요. 6월까지 연장된 개소세 할인을 받으시려면 좀 일찍 사전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K8의 주요 트림 옵션 구분입니다. 2.5 가솔린, 요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요 그랜저나 K7, K8의 가성비 모델이죠. 4기통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세금도 싸고, 뒷좌석에 가족들 태울 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2.5 가솔린의 그랜저나 K8만한 이런 가성비 모델은 사실 별로 없죠. 뒷좌석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5 가솔린, 요거는 이제 6기통의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2.5에서는 없었던 4륜구동 AWD라든지 아니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은 한 350만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 가솔린보다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기름값도 저렴한 LPG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은 꼭 타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3.5 LPG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주변에 LPG 충전소 같은 거 충분히 있으시고 하시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가격표 공개는 안 됐지만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은 정숙성이 중요하니까 밀리는 길 특히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진동 소음 없이 모터로만 운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실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 트림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가성비 중심으로 차를 고르다 보니까 K8의 2.5 가솔린을 기준으로 가격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3.5 가솔린이나 LPG나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동소이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2.5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입니다. 시작가는 3,279만원이고요. 파워트레인 안전 부분입니다. 우선 스마트 스트림 2.5 GDI 가솔린 엔진을 쓰게 되고요. 8단 자동 변속기에 RMDPS가 물립니다. RMDPS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인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나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나 하이빔 보조, 즉 차선을 인지하고 차를 그 중간으로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하이빔 켰을 때 앞쪽에 차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하이빔을 내려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에어백은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 부분에서 좀 의외인 부분은 요즘은 스마트 크루즈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K8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출시된 준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외인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뒤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아가 최근에 옵션 장난을 좀 덜 치고 굉장히 좀 깔끔한 옵션표를 만들어내는 걸로 좀 봤었는데 K8은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포인트들.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이 아니라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다만 뭐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외장과 내장 관련 사양입니다.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휠이거든요. 17인치 알로이 휠. 요 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약간 좀 심심하죠. 사이즈도 17인치면은 준대형 차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옵션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보신 김에 쭉 보시면 18인치 휠, 19인치 휠, 그리고 3.5 가솔린 플래티넘 전용의 19인치 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7인치만 제외하면 나머지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7인치 알로이 휠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에서 보완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나 턴시그널, DRL, 리어램프 등 이제 LED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K8은 휠 사이즈만 빼고는 외관상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기능 쪽에서 트림에 구분을 뒀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와 앞좌석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적용을 했고요.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외부 소음 차단이나 풍절음 차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전면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돼 있고 앞좌석, 즉 운전석 쪽에 이중접합이 아니다 보니까 풍절음이 한 80km 넘어가면 종종 세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 정말 싸제로도 하고 싶을 만큼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테리어는 블랙과 브라운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배경에 보이는 부분이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4.2인치 칼라 LCD 클러스터, LCD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양쪽에 뭐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난하기는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K8의 핵심은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옵션으로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옵션에서 한 번 더 보시겠고요.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 들어가고요. 전자식 룸미러, 뒷차 헤드라이트에 눈부시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자, 다음은 노블레스 라이트의 시트, 편의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사양들을 보겠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앞좌석에 파워 시트,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요 버튼이죠. 요 버튼으로 운전석에서 동승석의 앞뒤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전좌석에 깔려 있고요. 통풍 시트는 이것도 의외네요. 운전석에만 깔려 있네요.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랬는데 다른 보통 중형 이상급 되면은 운전석과 보조석, 즉 앞좌석에는 다 통풍을 깔아주기 마련인데 K8은 운전석만 깔아줬습니다. 사실 보조석보다는 오히려 와이프가 아이가 있으면은 뒤쪽에 탈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석에 앉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좀 원가 절감을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납득할 만한 옵션 구성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당연하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EPB 오토홀드, 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고 오토홀드, 시내 같은 데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 브레이크 밟고 나서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그대로 멈춰있는 기능이죠. 그러다가 엑셀에 밟으면 다시 풀리고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요거죠. 변속을 보통 현대는 버튼식, 기아는 다이얼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 기본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라 일반이 들어가요. 요 부분은 드라이브 와이저로 보완을 해줘야겠죠. 다음 보시면 오토라이트나 레인 센서, 오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냥 항상 오토로 해놓으면 라이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레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뭐 있으면 나쁠 것도 없죠.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요거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온도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거고, 공기청정 시스템 들어가고요. 요거 미세먼지 필터뿐 아니라 차 안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좀 세게 틀고 요런 거를 자동으로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뒷좌석에 에어컨 구멍이 있어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있고요. 요거 창문 닫을 때 손 끼거나 그러면 창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뒷좌석에 USB 단자 충전용으로 들어가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아직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디자인이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 K8은 워낙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는 8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의 기본 사양은 살펴봤고요. 다음은 선택 옵션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이고요. 요거는 취향 따라 가시는 거예요. 있으면 분명히 좋기는 하고 뒷좌석에서 보면 탁 트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한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닫게 되고 밤에는 열어놔도 딱히 보이지도 않고 뭐 미세먼지 때문에 선루프를 열거나 창문을 열고 다닐 일도 많이 없고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선루프는 크게 뭐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팩 같은 경우엔 150만원, 가격은 좀 되기는 하는데요. 자, 커브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12.3인치 LCD 클러스터 들어가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서요. 요거를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커브드로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요거는 요즘 유보 달면은 다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USB나 SD 카드 가지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12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비를 선택했을 때만 달 수 있고요. 내비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즉 뭐 곡선이나 아니면 뭐 과속 단속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는 거고요. HDA2 고속도로에서 좀 더 안정적인 스마트 크루즈 된다는 거고,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건데 이 차선 변경은 뭐 굳이 자동은 필요 없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있지만 이거 드라이브 와이즈를 더 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센서들이 달려서 교차로 대항차라든지 측방 접근 차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추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피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잘만 되면은 좋은데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있고요. 요거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후측방에 차 있으면은 이게 경고 주고 핸들 좀 반대편으로 틀어주고 이런다는 부분이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벽이나 담벼락이나 뭐 골목길에 이렇게 있으면 제 차가 이렇게 후진으로 길을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딱 멈춰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후속 승객 알림, 뒤에 사람 타 있으면은 시동 끄고 내릴 때 알려준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와이즈는 사실 이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하나만으로 해도 요즘 차를 사면서 스마트 크루즈가 없는 거는 사실상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선택을 해야 된다 해서 별 5개 좋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을 하려면 내비를 어차피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비가 또 이 차의
핵심이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은 스타일 옵션입니다. 스타일 옵션은 100만원이고 특이한 거는 드라이브 와이즈야 뭐 내비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가 되기 때문에 내비 선택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 납득은 할 수 있는데, 스타일은 내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내비를 선택했을 때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옵션 장난질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차피 뭐 이거 선택은 하긴 할 건데 굳이 이거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싶기는 하는데요. 어떤 게 들어있나 보면은 순차전등, 턴 시그널, 프론트와 리어에 깜빡이가 그냥 번쩍번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갈 때는 슥슥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웰컴 라이트는 스마트키 들고 차 가까이 가면은 이제 불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하면 뭔지 모르겠네요. 뭐 별건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8인치 휠. 아까 17인치 휠 보셨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최소한 18인치 휠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급에서는 우드 그레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게 안 들어가면 보나마나 기아니까 블랙 하이그로시 넣겠죠. 그 손때 묶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우드 그레인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에 은은하게 불 들어오는 거, 이것도 있으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의 결론입니다. 이 트림에서는 내비와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타일을 포함한 3,649만원, 이 가격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가성비의 옵션이고요. 사실상 K8은 이 정도면 있을 거는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브드 글라스 내비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고, 18인치 휠 들어가고, 3,649만원이면 욕심부리지 않고 K8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요즘 차 가격 올라간 거 생각하면 3,600만원에 이 정도면 뒷좌석에 가족들을 위해서 큰 차를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단계 위에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510만원이고요. 라이트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팩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이거 주차할 때 내비게이션에 내 차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내 차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주차선은 딱 맞았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차 위에서 마치 드론 같은 걸로 카메라로 보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K8이 폭은 뭐 그렇다 치고 길이가 5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차기 때문에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으면은 도심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하고 할 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서라운드 뷰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거기에 후측방 모니터, 이거 깜빡이 키면은 계기판에 차의 후측방이 보여진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이드 미러도 보고 후측방 모니터에 뜬 화면도 보고 하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살짝 늦게 뜨는 딜레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진 않지만 그냥 가오 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서라운드 모니터로 이쪽에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그냥 그 카메라에 찍히는 거 보여줄 뿐이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 주차했을 때 차 앞으로 뒤로 차 밖에서 리모컨 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기능이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한 디지털 키에선 작동이 안 되고 항상 스마트 키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전후방 경고는 아까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도 있었지만 이제 뒤쪽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 있을 때 자동으로 딱 멈춰주는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팅 크롬 가니시나 뭐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 하단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범퍼 같은데 가니시 좀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들어가고, 뒷좌석 측면에 수동 선커튼, 창문에 선커튼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은근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추가 사양은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번 볼게요. 선루프 동일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동일합니다. 거기에 추가된 게 허드팩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해가지고 160만원짜리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허드, 앞유리창에 뭐 속도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뭐 거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토 디포그, 설이 끼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이거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키, 스마트 키 없어도 핸드폰으로 문 잠그고 열고 운행까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컴포트 옵션 110만원이고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나 릴렉션 시트 이런 거는 넘어가고,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이거는 운전석의 그 허벅지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자기 다리 길이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딱 맞으면은 장거리 운전에도 좀 불편함이 덜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하고 운전을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는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3종 공조 해가지고 운전석, 보조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온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70만원이고요. 요거는 컴포트를 적용했을 때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트렁크, 이게 뭐 사실 없으면 그만이기는 한데 이 정도 준대형급에서는 그 트렁크 뭐 짐 실을 때 쾅 하고 닫는 것보다는 딱 버튼 눌러서 닫는 게 가오가 사니까요. 전동 트렁크는 있으면 좋죠. 뒷좌석에도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서 2열에 탄 사람들도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면 전동 선커튼, 2열 측면에 수동 선커튼하고는 다르게 자동차 뒷유리에 전동으로 선커튼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이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요 그랜저, K7, K8 정도 되는 차들을 사는 사람들의 로망인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요 2열에 팔걸이 있지 않습니까? 암레스트. 그 팔걸이에 보통 뭐 준준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컵홀더 정도 있는 게 다잖아요. 뭐 아니면 여기 열어가지고 뭐 짐 넣을 수 있는 거, 뭐 휴지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랜저급 되면은 뒷좌석에 다기능 암레스트가 들어가서 여기에 뭐 버튼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에어컨도 조절하고 라디오도 조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가오는 사는데 사실 그렇게 유용하진 않더라고요. 운전기사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럼에도 만약에 컴포트를 이미 선택하셨다면 뭐 메모리 시트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 70만원 추가해서 전동 트렁크, 이중접합 차압유리 추가하고 선커튼에다가 다기능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해서 70만원이면 괜찮죠. 가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 옵션인데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 휠이 아니고. 근데 이게 스타일을 쓰지 않으면 18인치도 아니고 17인치 휠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노블레스 트림도, 그래서 스타일은 어찌 보면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에서 8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트림의 결론입니다. 기본 3,510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해가지고 3,780만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추천드리는 옵션 대비해서 131만원만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 원격 주차 보조 들어가고 뒷좌석 측면 선커튼 들어가고 19인치 휠 들어가고 여기에 등등등등 여러가지 몇 가지 추가되잖아요. 이거 131만원이면 굉장히 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딱 필요한 것만 사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블레스 라이트를 사시는 거지만 웬만하면 131만원 추가해서, 특히 도심에서 주차 같은 거 많이 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서라운드 뷰가 필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3,780만원짜리로 오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3,780만원짜리 노블레스로 끝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컴포트나 프리미엄도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걸 다 넣으면 4,120만원까지 올라가고, 이 욕심만 안 부린다면 3,780만원이 사실상 가장 합리적인 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선루프, 사운드 이런 거는 취향 따라 선택하시고요. 자, 다음은 2.5의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시작가는 3,868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해서 추가된 사양을 보면 우선 스타일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일에서 19인치 휠이 아니라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 있던 일부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후진 가이드램프, 이건 뭐 차에서 후진할 때 이렇게 불빛 좀 이렇게 쏴준다는 거거든요. 별건 아니고, 뒷좌석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인조가죽 감석이랑 리얼 스티치, 이게 크러쉬 패드랑 도어 트림. 크러쉬 패드라고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K8인데 중간 트림까지도 플라스틱 쪼가리로 들어갔다? 사실 저는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은 인조가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그니처 트림에 가야만 선택을 할 수 있다, 옵션으로도 딴 트림은 선택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옵션 구성입니다. 이거 말고도 도어 트림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그니처 트림으로 안 오면 플라스틱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조가죽이 안 들어가면은 고급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옵션도 아니고 최고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최근 기아의 옵션 구성 트렌드하고 좀 안 맞네요. 상품 구성하는 담당자나 임원이 좀 변경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이외의 구성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조가죽 감싸기 리얼 스티치가 요 시그니처 트림에서 들어간다는 부분, 요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파가죽 홈커버, 핸들 크락션 부분이 나파가죽이라는 거고, 일반 가죽 시트가 아닌 퀼팅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부분,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고 메탈 페달, 요건 뭐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선택 옵션을 보시면 선루프 동일, 드라이브 와이즈는 아까 일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때문에 80만원으로 가격이 좀 내려왔고요. 그럼에도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는 여기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은 해야 되겠죠. 허드팩 160만원 동일하고요. 컴포트도 동일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엔 가격은 70만원 동일하고 컴포트 적용해야 하는 것도 동일한데 전동 트렁크라든지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빠지고 대신에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스타일은 100만원이나 150만원이 아닌 30만원이고 다른 것들은 다 기본 적용돼 있는데 휠이 18인치가 들어갔었잖아요. 그거를 19인치 미쉐린 타이어로 바꾸려면 30만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80만원짜리 해가지고 3,948만원짜리 이렇게 되면 노블레스의 추천 옵션 대비해서 168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대신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인조 가죽 감싸기 위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유리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몇 가지 더 들어가고요. 대신에 휠은 19인치가 아니라 18인치로 빠져요. 이건 뭐 올리려면 30만원만 추가하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3,948만원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러면 또 고민 되실 거예요. 아까 노블레스면 되겠다 하셨던 분들도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아니면 인조 가죽 감싸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본인 예상과 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4,218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죠. 뭐 선루프나 프리미엄이나 스타일, 메리디안 사운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블레스 라이트의 내비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하면 3,649만원, 노블레스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하면은 3,780만원, 131만원 추가가 되고 서라운드 뷰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 가성비는 3,649만원이지만 131만원만 추가하면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저라면 3,780만원짜리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엔 드라이브 와이즈 하면 3,948만원에서 나파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노블레스로 할지 시그니처로 할지는 실제로 전시장에 가셔서 노블레스의 고급감과 시그니처의 고급감을 한번 보시고 재질의 차이를 느끼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격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K8의 가격표 분석을 해봤고요. 중간중간 옵션 구성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